은퇴 후 자산관리와 관련돼서 가지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위험들을 교재에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이해하고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수익률 불확실 위험이에요. 어쨌거나 위험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품들은 수익을 높게 가져갈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투자 위험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위험이 은퇴 후에는 더 크게 부각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인출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식형 자산을 은퇴 자산에 포함하는 경우에 수익률 불확실 위험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식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 장기 투자를 해야지만 투자 위험이 일정 부분 상쇄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은퇴 기간이기 때문에 투자 기간이 짧을수록 투자 기간에 대한 수익률의 평균화가 짧아져서 위험이 더 높아지죠. 예를 들어서 최소 5년 이상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젊어서는 이 투자 기간을 어느 정도 준수할 수 있겠지만 은퇴 기간에선 이 기간이 짧아질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러다 보면 수익률 평준화가 쉽지 않다. 위험이 증대된다. 이런 설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수익률 불확실성 위험과 높은 수익률 간에는 상충관계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고수익, 고위험이다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일정 부분 적절한 균형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고객이 충분한 은퇴 자산을 확보하고 있다면, 즉 은퇴 자금을 제법 여유 있게 확보하고 있다면 이런 수익률 불확실성 위험을 가져가지 않아도 되겠죠. 그래서 안전한 채권 자산 중심의 포트폴리오 운영이 가능합니다. 굳이 위험을 가져가지 않아도 되니까 충분히 확보하고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수익률 불확실성 위험을 제거하는 방법은 우리 앞쪽에서 살펴봤던 현금 흐름 적립 모델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됩니다. 그래서 은퇴 자금을 계정을 나누어서 관리를 하는 거죠. 월소득 계정, 또 그 현금 적립 계정 뭐 이런 식으로 투자 계정 이렇게 나누어서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어떤 위험이 있는 수익률, 어떤 불확실 위험이 있는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식형 자산 쪽에서 장기 투자를 이렇게 계속 관리해 나가는 그러한 방식이 가능하다라는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익률 발생 순서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속 몇 번 언급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제 이런 거죠. 은퇴 자산으로부터 현금 인출할 때 인출 가능 기간이 달라질 수 있는 위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수익률과 자금 인출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수익률이 낮아지거나 원금 손실이 난 시점에서도 동일한 인출이 이루어진다면 은퇴 자금 소진 속도가 대단히 빨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어떤 위험을 수익률 발생 순서 위험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현금 유입 초기에는요, 은퇴 초기 수익률이 낮고 은퇴 말기 수익률이 높은 것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투자 자금이 계속 유입되는 시기죠. 그러면 처음에 수익률이 낮다 하더라도 나중에 수익률이 높으면 초기 투자 자금도 이 높은 수익률을 그대로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현금 유출이 되는 시기라면 초기 수익률이 낮고 말기 수익률이 높은 것이 오히려 불리합니다. 왜? 초기 수익률이 낮으면 그만큼 전체 은퇴 자산 규모가 그렇게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는 거죠. 거기에서 인출이 되다 보니까 손해가 그러니까 피해가 더 커진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은퇴 자금이 많이 축소되고 나서 수익이 많이 난들 자금 규모가 이렇게 쪼그라들었기 때문에 성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금 유출이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수익률 발생 위험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은퇴 초기에 마이너스 수익률 등으로 원금이 손실되는 경우에는 회복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 상황을 우리 교재가 좀 사례로 예시를 해주고 있는데 제가 일부 좀 편집을 해봤습니다. 그냥 같은 내용이니까 요 표 보시고 이해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현금 유입만 있는 거, 현금 유출이 있는 거 이렇게 두 가지 상황으로 가정을 했고요. 첫 번째는 초기 고수익에다가 나중에 이제 수익이 낮아지는 거. 두 번째는 초기에 수익이 낮다가 나중에 수익이 높아지는 겁니다. 자, 기초자산 1억에서 출발을 해요. 그래서 1억에 10% 수익을 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1억 1000으로 바뀌겠죠. 현금 2천만 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럼 합계가 1억 3천이 되고요. 그러고 나서 10% 손실이 났어요. 그러면 최종 잔액이 1억 1,700이 됩니다. 10% 수익 났고 10% 손실 동일하죠. 동일한 수익률을
플러스 마이너스로 가져갔습니다. 반면에 초기 저수익은 처음에 손실이 났어요. 그러면 1억에서 9천만 원으로 자금이 줄었죠. 똑같이 2천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그럼 1억 1천으로 바뀌죠. 여기에 10% 수익이 나면 1억 2,100이 됩니다. 동일하게 10% 손실 10% 수익이 났는데 뭐가 먼저냐에 따라서 먼저 수익 나고 나중에 손실 난 거, 먼저 손실 나고 나중에 수익 난 거 둘을 비교해 보면 현금 유입 시기는요. 먼저 손실 나고 나중에 수익 나는 게, 즉 초기 손실 말기 수익 나는 구조가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게 결과로 나오게 됩니다. 반면에 은퇴 시기처럼 현금이 유출되는 시기는요. 자, 1억에서 출발을 합니다. 자, 초기 고수익을 보면 초기에 10% 수익이 났어요. 그러면 1억 1천이 되죠. 여기에서 은퇴자금으로 2천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그럼 9천만 원만 남겠죠. 거기에서 10% 손실이 나면 잔액은 8,100만 원이 남게 돼요. 반면에 초기 저수익은요. 처음에 1억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손실이 났어요. 10% 손실이 나니까 9천만 원만 남았죠. 거기에서 2천만 원을 추가로 인출했습니다. 그럼 잔액이 7천 남겠죠. 그리고 나서 10% 수익이 난들 투자 원금이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결과는 7,700밖에 안 돼요. 둘을 비교하면 초기에 수익이 많이 난 게 400만 원 더 결과가 좋게 나타나죠. 그래서 이 수익률 순서에 따라서 위험이 발생되는 게 은퇴 시기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은퇴 전략을 수립해 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지고 있는 위험은 구매력 하락 위험입니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로 인해서 실질 구매력이 떨어지는 거죠. 물가 상승에 따라서 실질 구매력이 감소하는 어떤 위험이다. 그래서 동일한 구매력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인출 금액을 증가시키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 은퇴 설계 과목에서 상당히 강조하는 게 공적연금을 강조하는 이유가 공적연금은 연금 지급액이 물가 상승률로 계속 인상이 되어지는 금액이 지급되기 때문에 실질 구매력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점이 있는 상품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위험은 부동산 자산가치 하락 위험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는 그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미래에 부동산의 가격은 떨어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요. 그래서 그 근거를 좀 보면 우리나라, 뭐 다른 나라도 유사하겠지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가계 전체 자산 중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금융자산은 그렇게 높지 않고 비율로 놓고 보면 총 자산 중에서 부동산의 비율이 대단히 높은데 미래에 부동산 시장은요, 가격 변동 위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위험이 존재한다. 이유는 결국 가격이 하락한다라는 것은요, 수요 공급 법칙으로 보면 공급이 더 많고 수요가 줄어들면 가격은 하락하겠죠. 그래서 은퇴 인구가 증가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은퇴 자금이 부족하니까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매각을 해서 은퇴 자금을 확보하는 가정들이 늘어날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부동산 집중 매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매각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공급이 늘어난다는 얘기니까. 동일한 수요 상태다라고 하면 공급이 늘어나니까 가격이 하락하겠죠. 또 한 가지 원인은요. 주택연금으로 이제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서 연금을 수령하고 은퇴 생활을 영위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부부가 모두 사망하게 되면 이 연금은 주택공사로 넘어가서 이제 매각 형태를 밟게 되겠죠. 다시 대상주택이 매각되면 공급이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교재는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미래에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은퇴 후에는 주택 다운사이징, 즉 주택 규모를 줄여서 가는 것을 고려하라. 그리고 주택 규모를 줄이면 아무래도 차익이 발생될 수 있겠죠. 그 차익을 은퇴소득원으로 확보해라. 이게 하나의 전략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위험은 장수 위험입니다. 장수 위험은 내가 확보한 자금을 이제 사용하는 기간보다 더 오래 생존하는 어떤 위험을 가리키는 거죠. 예상보다 오래 살면서 준비된 은퇴 자금이 부족해지는 어떤 위험을 우리가 장수 위험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오래 생존하는 것만 볼 게 아니라
오래 살면서 발생하는 다른 위험들이 추가적으로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도 동시에 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연령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질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아지죠. 그리고 장기 간병이 필요해지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즉, 이 부분은 의료비 지출과도 연관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추가적인 비용 지출을 요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배우자가 사망하게 되면 남겨진 배우자에게 어떤 은퇴 자금이 마련되어 있지 못할 수도 있고요. 또 설사 마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정서적으로 좀 힘든 부분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비도 일정 부분 필요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수 위험에 대한 대안이 좀 필요하다라는 건데 질병 관련 위험은 실손보험 같은 보험을 좀 가입할 필요가 있고요. 그 외에 장기간병도 마찬가지. 보험으로 일정 부분 의료비용 부분은 좀 대비가 필요하겠다라는 거고요. 배우자 사망 위험 관련해서는요. 배우자 독거 기간 중 은퇴소득까지 고려한 은퇴 자금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겠다. 즉 은퇴 설계를 할 때 본인의 은퇴 설계만 할 것이 아니라 배우자까지 포함한 그러한 종합적인 은퇴 설계를 준비하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다음 이것 이외에 예상하지 못한 다양한 위험들이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이건 그냥 가볍게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본인이 확보하고 있는 은퇴 자산을 다른 용도로 자금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은퇴 자금이 부족해지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뭔가 문제가 발생이 되면서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 경제적으로 큰 문제를 유발시키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은퇴 창업. 잘 되면 좋은데 만약에 창업에 실패할 경우에는 정신적, 경제적인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겠죠. 또 금융사기 같은 경우에는 물론 경제활동하는 젊은 사람들도 많이 사기를 당하지만 특히나 노인 대상 금융사기가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60대 이후분들에게 금융사기는 대단히 치명적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중대질병, 간병을 포함한 중대질병 같은 경우에는 질병을 앓고 있는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을 이렇게 돌봐주는 가족까지도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비용도 추가적으로 많이 지출이 되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황혼이혼. 황혼이혼하게 되면 국민연금도 분할연금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게 돼 있죠. 그리고 위자료 지급 이런 걸로 인해서 경제적인 부분도 유출이 되어질 거고요. 물론 정신적으로도 타격이 클 것이고 이런 어떤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기치 못한 어떤 사건이 발생되고 은퇴 파산, 그로 인해서 은퇴가 파산하고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은퇴 시기에 크다라는 게 우리 교재의 결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